이제는 가짜명. 박근혜가 파면당한 이후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입을 열 때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펼치며 보수 대결집을 꾀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검찰은 박근혜를 국민들과 똑같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로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가짜명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이쯤 되면 나오시는 분 계시죠?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선 뉴스캐스터입니다. 아, 이거 너무 오래간만이시죠? 네, 너무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제가요, 이 박근혜가 파면되고 나서 그동안 이 긴장이 풀렸는지 말이죠. 갑자기 온몸이 특히 이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녹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안 좋고 박근혜 파면되기 전에도 목소리가 계속 안 좋았는데 그게 아주 그냥 끝까지 올라가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맞아요. 그동안 이제는 가짜명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하질 못하겠네, 이거. 그래도 지금 아직도 목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셨는데도 강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박근혜가 파면됐고, 네. 이제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묵어왔던 적폐청산, 이거, 확실히 끝내야 되거든요, 이번에. 표면적인 문제만 다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뿌리를 뽑아야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럼요. 이거 너무 오래간만에 녹음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수십 년 묵은 적폐를 한번 청산하기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가 아니죠. 사실 저번에도 녹음을 했는데, 네. 자, 이제는 가짜명에 댓글 달아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말씀, 이거 전해드려야죠. 유튜브나 팟빵 많은 댓글 달아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조금 늦었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첫 방부터 꾸준히 달아주시던 청취자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센스 있게 달아주시는 분들 몇 분을 좀 꼽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더드무네. 이게 좀 버벅대요, 저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얼른 전해주세요. 네, 먼저 어믹정님이 달아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해주셨습니다. 삼행시요? 네. 운을 좀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리 보아도 이재명, 저리 보아도 가짜명. 제천명은 민심이거늘 그 누가 거역하리오. 촛불 민심의 명을 받아 홍익인간의 세상을 구현하라. 이거 삼행시 대회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는데? 그니까요. 이게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로 이거 나중에 삼행시 대회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상품 걸고? 그러면 많이 참여해 주실 것 같아요. 후원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면 되죠. 그죠. 자, 다른 댓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라벤더님께서는 디테일한 정책들이 모두 실사고시가 가능하네요. 정말 나라를 위한 내실 있는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청와대로 보냅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이거 달아주신 게 저희는 그냥 읽어드리는 거고. 그죠. 달아주신 게 이게 경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거 선거법 안 걸릴 거예요. 네. 청와대로 보냅시다. 대통령은 누구 이러면은 이게 조금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미리미리 조금씩 조심하는 걸로 하고. 네. 이재명 후보 요즘 내놓는 정책 행보.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확실하고 막연하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 가지 정책들 보면 실천, 믿음 이런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더 확실한 믿음 이런 거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저희 방송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바로 송가역장님과 카카마님이십니다. 저희 방송 초기에 후원을 해주셨죠. 송가역장님은 그는 장수다. 스스로 선명한 전선을 만들어 그 전선에 우뚝 설 것이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댓글입니다. 매요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우리 울보 이재명은 용장의 맹장이고 지장의 덕장까지 갖춘 명장이에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아닌 우리랑 같이 우는 이재명. 그가 우리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써주셨네요. 네, 우리 매요님은 이재명 후보 사랑 굉장합니다. 1회 때부터 쭉 청취도 해주시고 송가역장님하고 카카마님이 후원도 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소개를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댓글 달아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계신데 다 소개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달아주시는 거는 저희가 웬만하면 모두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반면에 다른 분들도 계세요. 악플. 그런데 말이죠.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약합니다. 이런 악플로 제게 데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해서 이건 뭐 저희 이제는 가짜명 무시하는 겁니까? 좀 더 센 악플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어요. 참. 어쨌든 네. 센 거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안티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네.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네. 이제 민주당 경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오는 22일부터 시작이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힘차게 달려야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후보의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 기호가 정해진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1번이 이재명 성남시장, 2번이 최성 고양시장, 3번이 문재인 전 대표, 4번이 안희정 충남도지사로 결정됐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본격적인 대선 경선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날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명 경선 선언식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언이 눈에 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진선 뉴스캐스터, 네, 날로 이거 발전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며 권력자의 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세상의 교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하나의 팀이라면서 격렬하게 경쟁하되 뜨겁게 단결해서 반드시 본선에서 이기고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말이죠. 항상 전곡을 정확하게 찌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이번 대선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른 당 후보들을 앞서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단순히 정권 교체만을 할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이 적폐, 요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 뽑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소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론조사요? 네. 이거 요즘 뭐 여론조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난번 미국 대선도 틀렸고 영국 브렉시트. 우리나라 지난 총선도 다 틀렸는데 이거 무슨 여론조사? 이번 여론조사는 좀 지난 것이긴 하지만 이제 단순히 인기도를 판단하는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가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라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진선 뉴스캐스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를 능가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떤 거죠? 네, 조금 지난 조사이긴 하지만 박근혜 파면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로 부정부패 척결, 재벌개혁, 복지 확대 등 촛불 개혁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후보에 대한 조사입니다. 민중의 소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 STI에 의뢰해 지난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부정부패 척결, 재벌개혁, 복지 확대를 잘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을 잘 대변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29.8%, 이재명 23.4%, 안희정 11.2%, 안철수 8.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의 맹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 세부적인 수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단연 1등인데
그 종합적인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물론 될 사람을 밀어주자 뭐 이런 밴드웨건 효과가 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될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여론조사가 아닌 전체적인 판도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이 가중치 적용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구라로 칼럼에서 제대로 한번 씹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참 꼭 해야 되는 얘기 있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 응답률 8.8%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이런 거 꼭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물론 우리가 방송심의위원회 뭐 여기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또 지킬 건 지키는 이제는 가짜명 아니겠어요? 그럼요. 자, 다음 소식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이요? 네. 이제는 질문도 하고. 네, 무슨 질문이신가요? 네,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자 경선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이제라도 철회해야 된다라는 OX 질문에 4명의 후보자들이 과연 어떤 편말을 들었을까요? 그거야 뭐 저도 알고 정치자들도 알고 뭐 여러분들도 알고 다 아는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재명 후보만 동그라미 들었겠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만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5 편말을 들었는데요. 이 후보는 이미 된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도 말하지 않는, 입장을 정하지 않는 태도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항상 그런 입장을 보여왔고요. 그럼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을 텐데. 네, 문재인 후보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등 충분한 국론화 과정과 연대적 노력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OX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문 대표님 항상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세요. 이게 뭐 구체적인 거 참, 이 전략적 모호성. 네. 전략적으로 모호하다가 양쪽에서 다 당하는 수가 생기는데 말이에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말실수에 안희정 후보는 비난할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 논란을 고리로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이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문 전 대표의 말실수로 상처 입은 사람은 있지만 안 지사는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요즘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그런데 요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 광주 서구의 광주학생운동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살 세력의 후예들과 손잡고 권력을 나누겠다는 분이라면 문 후보가 안보관을 설명하다가 생긴 해프닝 같은 실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또한 문 후보의 말실수보다 수천 배 더 큰 잘못이 학살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사람 답을한다. 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 이게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 후보가 전두환 표창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어떤 문 후보 지지자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재명 안희정도 군 미필이라는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밑에 문 후보는 군필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놓으시고. 이재명 후보는 군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다 알면서 그런 네거티브 참 이거 뭐 수준 낮아서 이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참. 한심해. 자, 다음 소식이죠. 네, 중국발 미세먼지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후보는 21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 관련 8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흡연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했다며 전 세계는 현재 미세먼지와 전쟁에 나설 정도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대책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미세먼지 환경부 기준 강화, 보육교육기관 임직원 미세먼지 대처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교 실내체육관 추가 건립,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
신설학교 환기 시스템 의무화, 보육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설치 검토, 노후 차량 배기가스 저감 정책 강화, 대도시 인근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 환경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 좀 얻으려고 이런 공약을 내놓나 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예, 그거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주로 봄철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책 하나 만드는데 말이죠. 조직이 크고 의사결정 기간이 길어지면 미세먼지가 문제로 대두되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단 말이죠. 그럼 또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미흡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아, 그럼 이재명 후보 쪽은 조직이 슬림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당백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도 힘들고, 이거 말이 좀 빗나가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부산 대통령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예, 그게 이제 조직이 너무 커서 이제 그런 그죠, 일이 그죠. 생기는 거거든요. 그 조직이 크니까 아무래도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내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욕심이 생기고 자기 존재감 과시하다가 이렇게 생기는 참사. 이런 거 오버하면 안 됩니다. 오버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네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나? 그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전 근데 네. 박근혜가 검찰에 출석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데에 대해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하는 느낌이었다며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보통의 국민과 같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수사받고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범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구속수사죠, 이거.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삼성동 사저 앞에 취재진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아서 도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진선 뉴스캐스터. 네.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경선 순회투표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이재명 후보가 호남과 서울을 오가며 민심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2002년 노무현 돌풍이 호남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말이죠. 이거 어게인 2002 뭐 이런 거 노리는 건가요? 네, 특히 이 후보의 행보는 기존의 후보들의 행보와 달라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녁 시간 대부분을 대학생, 시장 상인과의 만남 등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잠도 호텔이나 고급 숙박시설이 아닌 마을회관이나 지지자 집 등 당일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회관이나 지지자 집에서 숙박을 한다고요? 쉽지 않을 텐데. 확실히 이게 뭘 해도 확실히 다른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에서도 시민들과 허물 없이 지내는 것으로 유명했었죠. 예, 서민들의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정권교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진짜 교체할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봐야 되는 거죠. 이진선 뉴스캐스터. 이거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몸 관리, 목 관리 제발 잘 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블랙리스트, 측근비리, 국정농단.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수구 기득권 세력에 의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진짜 교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민주당 경선 순회 투표가 시작됩니다. 누구를 찍으시든 모두 참여해서 진짜 교체를 할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가짜명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